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삼의 치벤저스 치벤저스 21탄 강남내원치과 김영삼입니다. 저희도 서울 선샤인 치과 김진아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예전 원년 member인 광교 웃음꽃 피는 치과 노희정 원장님을 모시고 네. 치아 상현역 제식술 3번 출구. 홍보를 열심히 네. 해주시네요. 어쨌든 오늘 치아 제식술 먼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원장님. 치아 제식술은 말 그대로 제식이라서 다시 음. 심는 수술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치아를 다시 심는 것.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치아가 너무 많이 상해서 빼고 발치하게 되면 임플란트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치아에 좀 생명을 불어 넣어보는 네. 그런 수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심폐소생술 같은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전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던 거 기억나요. 제 개인적으로 네.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하는 사람들이 늘 존경스럽고 치과 의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이런 분야다. 저도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배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위에가 이제 처음 내원하셨을 상태고 네. 이거는 중간 치료 과정 중간에 찍은 사진인데 네. 처음에 여기 잘 보면은 뭔가 공간이 좁아서 별로 공간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뭐 하나가 없어요. 치아가 빠진 네. 채로 네. 오셨어요. 아. 나중에 이거를 살려서 다시 심어드리는 원래 위치로 넣어드리고 이제 네. 신경치료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앞니까지 만들었는데 아무리 고철을 한 상태를 보면은 네. 저 치열이 앞으로 돌출이 네. 되게 많으셨던 네. 분이라서 내 몸에서 한번 빠져나갔던 치아지만 다시 이제 내 몸 안에서 고정이 될 수 있고 다시 원래 기능을 다시 오롯이 다 할 수 네.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치아가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땐 치과 가야죠. 빨리 가야죠. 네, 보통 우유에 담아서라는 네. 거를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근데 일단 실제 우유에 담그면 안 되잖아요. 건조시키지 않는다는 게 되게 네. 중요한 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네. 건조시키지 않고 최대한 빨리 치과로 가져가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서 가지고 오시고 그런 거만 안 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입안에 그냥 넣어서 오든가. 입안에 머금은 채로 가지고 오시고 아니면 약국에서 이걸 구입하시거나 네. 수돗물 안 되고 저는 우유보다는 이 두 가지가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꼭 좋네요. 서울 우유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쵸. 그럼요. 근데 의도적 제식술이라고 이름이 붙는 술식이 있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내가 고의로 치아를 발치를 하고 그걸 네. 다시 심는 경우를 네.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뿌리 끝에서 고름이 다시 잡혔거나 네. 다시 재신경치료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네. 발치를 해서 치료를 바깥에서 신경치료를 하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다시 입안에 심어드리는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과정을 보면 발치를 하고 보통 뿌리 끝에서 고름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신경치료하는 모습이에요. 신경치료하고 약제도 넣어주고 그래서 노희정 원장님 직접 하신 거예요? 네네 여기 있는 건 다 잘하네. 제 네. 케이스죠. 옮겨심 의도적 제식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을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로 존경하는 거예요. 왜냐면 네.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저는 거의 다 실패하더라고요. 실패했고 하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저는 사람들이 이게 다시 어떻게 붙어요 하는데 이게 그냥 끼워드리면 당장에는 환자분이 집에 가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그냥 실밥으로 조금 네. 움직이지 말라고 제자리에 있으라고 이렇게 고정을 좀 시켜드리는 정도고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뼈랑 다시 한 몸이 되는데 그렇게 다시 내 몸에 붙을 수 있는 이유 자체가 네. 요 뿌리 표면에 있는 부분들 여기에 치주인대라는 네.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네. 발치를 했을 때 치주인대를 항상 건강하게 사고로 빠졌을 때도 네. 치주인대를 가장 네. 보호를 네. 해주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름이 조금 다르죠. 외과적 정술술인데 이분은 외국에서 지금 앞니가 좀 부러져서 입천장 안쪽으로 파절선 부러진 선이 많이 깊숙한 자리까지 찢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치아를 발치를 해서 원래 그대로 다시 넣어주면 뭐 다를 게 없잖아요. 이런 네. 경우는 얘를 앞뒤의 위치를 바꿔버려요. 그러면 아. 뿌리 형태가 미세하게 좀 다르고 걸리는 부분들이 생겨서 네. 원래 위치까지 쑥 들어가지 않고 조금 치아가 툭 튀어나온 올라오죠. 위치에 걸리게 아니, 돼요. 잇몸뼈 바깥으로 끌어내주는 게 중요한데 네. 교정적으로 끌어내는 방법도 있는데 앞니다 보니까 뭔가 그 사이에 임시치아로 지내는데 교정 그쵸. 장치들이 예쁘지가 붙어있는 않죠, 이런 아무래도. 한계도 네. 있고 이렇게 수술을 해드리는 분들은 이 수술이 이루어졌던 날로부터 한 2달 정도 지나면 제가 다시 이제 완전히 생착이 잘 붙었다라고 판단하고 네. 볼 뜨고 크라운을 씌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첫날 부러져서 오신 날 이렇게 치료를 해서 임시치아까지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안쪽에 보면은 실밥이 많이 있는 상태지만 밖에서 보면 실밥 많이 없게 임시치아까지만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네. 봉합도 잘하네. 와, 전생에 무슨 가죽 공장에서 일했는지 그렇게 잘 꾸며내요. 네.
이거를 그럼 왜 해야 될까? 그냥 깊숙이 깨진 선까지 크라운을 거기까지 이런 부담스러운 수술치를 안 하고 씌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크라운을 씌워줄 때는 일단 이런 파절선이나 충치선이나 이런 것들은 잇몸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또 씌워주는 크라운 안쪽에는 건강한 치실이 2mm 이상을 포함해서 붙잡아주고 있어야 나중에 오래 튼튼하게 부러지지 않고 잘 네. 쓰실 수 있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반대로 한번 발치하고 음. 반대로 꽂아서 이렇게 넣어드리고 고정을 네. 하는 거예요. 고정을 하고 신경치료를 하고 해서 크라운까지 씌우는 치료를 하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는 뒤집어 꽂는 걸 안 했어요. 뒤집어 꽂아도 이게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네. 같은 경우는 올려주고 싶은데 뒤집어 네. 꽂는 건 안 되겠고 해서 취했던 방법은 이 밑에다가 뼈이식제를 그냥 채워줘서 밑에 공간을 밑에까지 다시 푹 안 들어가도록 뼈이식제로 공간을 약간 채워주고 빼냈다는 위에 걸쳐지게 다시 심어주고 해서 잇몸 밖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치아를 살려드리기가 힘들고 뭔가 위에 나와 있는 양이 많아야 이걸 살려드릴 수가 있어서 이런 수술을 한 단계를 거치는 치료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리고 사랑니 이식에 있어서 오는데 제가 분량을 늘리려고 네. 네, 네. 그건 따로 한 번 더 나중에 나오시면 한번 더 일부러 방송으로 네. 쓰겠구나 또. 네. 반까지 투비 컨티뉴 딱 끝내는 거지. 지금 이제 아, 보여주시고. 사랑니 이식도 정말 재밌거든요. 어쨌든 지금 치아 대식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신경치료를 다시 하기도 어렵고 이거 무조건 빼야 된다고만 생각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해보는 거죠. 네.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이 임플란트가 발달하면서 이거를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냥 뽑아버리고 임플란트를 하나 그걸 다시 심으나 결과적으로 똑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그래도 성공할 수 있다면 자기 치아를 살려서 가는 것을 치과 의사로서도 좋아하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경한다고 할 수 네. 있겠죠. 이런 술식을 네. 하시는 원장님들이 정말 별로 네,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네. 이런 술식을 한다고 광고하는 치과 의사들은 좀 있는데 막상 많이 안 하는 기도 그런 많이 하고 거 같아요. 맞아요. 네, 광고성 미끼. 남자 정장 75,000원 가보면은 3X라지에 파란색 뭐 이런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건데 김씨 우리 노희정 원장님 정말 잘하시네요. 정말 잘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PPT 만들면서 합니다. 우리 병원 블로그에도 이거 하나를 안 올렸는데 이 PPT를 만들고 있구나 이러면서. 원래 이게 뭔 일이 닥쳐야 해요. 네. 정리를 좀 선생님, 크라운 한 경우 보통 몇 년이 지나야 교체하면 좋은가요? 나이가 들면 잇몸이 내려가서 크라운 밑에 검은 부분이 보여서 궁금합니다. 크라운 교체 시기에 대해서는 뭐 병적으로 교체를 하고 싶은 거랑 심리적인 이유로 교체를 하고 싶은 거랑은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만약 크라운 밑에 검은 부분이 보여서 그게 눈에 거슬리고 신경이 쓰이면 그냥 보철물 교체를 할 것 같아요. 네. 네. 적당히 됐으면 적당히 좀 교체도 해주고 그러세요. 보통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네, 몇 뭐 년 한 30년, 정도 40년 만에 쓰시려고 또 교체하시는 경우가 많을까요? 7, 8년 넘어, 7, 8년? 딸을 뽑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쓸만치 쓰고 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쓸만치 쓰고. 아이고, 치과에서 아이고, 이렇게 쓸만치 쓰란 이야기는 자동차를 딱히 고칠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상태는 참 안 좋아 보이는 느낌? 살 때까지 다시다가 고치죠.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 아니면 고치면 고치는데 돈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들고, 우리 노희정 원장님 마지막으로 건강한 구강 관리를 위해서 환자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보안 관리, 평소에 치아에 많이 관심을 네. 가지시는 거 좋고. 그럼 정기 잠깐 검진. 저한테도 관심 좀 가져줘요. 관심 좀 안 가졌잖아요. 한동안? 네, 한동안. 치과에 그냥 나는 불편한 게 없다고, 증상이 없다고 네. 해서 나의 구강 건강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치과 네. 정기 검진이랑 스캐닝 네. 자주 받으시는 거를 네.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막 네. 치과를 가면 호구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여기저기 치과를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은 싸게 해준다는 광고 같은 데를 보고 가면은 그런 건 호구가 될 수 있죠. 근데 원래 자기가 주치의로 정해놓고 한 치과를 꾸준히 다니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호구 오셨네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내가 정해놓고 주치의라고 생각하고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필요한 치료를 검진받고 하는 거,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지선 원장님 마무리 인사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